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이죠. 수요일이었었는데 월요일날로 바꿨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기나긴 연휴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뭐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었었죠. 일단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식을 사놓은 상황에서 설 연휴를 보내는 것이 좀 날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주식을 들고 설 연휴를 보냈던 그 전략이 일단 맞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좀 드리지만 수익이 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투자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선정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2시간 정도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뭐 괜찮았었습니다. 지수는 0.35% 상승한 1968.3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외국인 쪽에서는 뭐 12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2800억 가까이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최근에 들어서면서 아마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좀 가장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2월 6일 날 4,300억대의 매수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매도와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주구장창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투신이나 이 투신 쪽이나 보험 쪽은 좀 매도가 연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을 때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이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오늘도 1%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었어요. 615.52포인트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좀 됐었죠.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각 13억대 그리고 55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반대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 강도가 여전히 좀 강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됐네요. 85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더라도 어떠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느냐면 코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 코스닥 이 부분들을 나눠서 볼 게 아니라 대형주냐 아니면은 중소형주냐 이 부분들을 놓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상승,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2000포인트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에 대한 상승력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천억, 3천억 이상씩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다라면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상승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니까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616.35포인트, 오늘 종가 615.5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낮은 종목군들이죠. 시총 기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강하게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전히 기존은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낮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소 시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더라도 지수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지가 않은데 중형주 섹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형주 섹터 2406.45포인트 작년 9월 25일경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을 어느덧 코앞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시가총액이 큰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는데 중형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그렇다면 큰 종목보단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그 소형주 섹터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1840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시장도 지수에 대한 전략을 생각을 하고 맞추는 것보다는 종목의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뭐 해외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이벤트적인 그런 상황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은 4개월 연장을 합의를 했습니다. 한시적인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이 한시적인 이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체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정재윤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윤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간이죠. 항상 이 이슈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놓고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나름대로 일단 잘 맞아 나가고 있어요. 잘 맞아 나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아마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다른 종목군들로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부분들을 남의 떡이 좀 커 보인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큰 틀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서 세밀하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좀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일정 부분은 갖고 있죠. 우선 지난주 시간에 했던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에 지난주에 대한 이슈 키워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러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쪽하고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일단은 유예 기간을 좀 일단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일시적으로나마 일단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부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공급 증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유로존 쪽에서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시장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 3월달 같은 경우는 삼중전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있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힘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었고 또 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에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1월달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IT 부품 섹터들이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단기에는 매도 부분들이고 3월 초 부분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되죠.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섹터에 다시 한 번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리 결과론적인 건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생길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가 않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에서 탈락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안 좋은 부분들보다 좋은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글씨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쪽에서 혹은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PER과 PBR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저평가예요, 우리나라 시장. 그죠? PER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PE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8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8배에서 조금 더 올라갔죠. 10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다른 국가, 신흥국 쪽이나 선진 시장을 보더라도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은 최대한 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를 하는 거죠. 비싸게.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여력이 이유가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결과론적으로 다른 국가들 쪽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PER뿐만이 아니라 PBR 지표를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지표를 좀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신흥국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홍콩이 1.4배 정도, 그 다음에 인도가 3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4배 정도.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부분들만 따져보더라도 1.67배에서 2배 정도까지 평균값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진시장을 보더라도 선진시장 대비했을 때에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전히 3월달에 대한 변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출렁거림이 나왔을 때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2015년도 시장은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 대형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수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부분들을 결론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즉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때니까 4월경부터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형 섹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심에만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유로존 쪽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결국 그 부분들, 미국 쪽에서 FRB 2차 양적 완화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수를 따져보게 되면 1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다가 2차 양적 완화를 해줬을 때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때가 2차 양적 완화였었단 말이에요. 2차 양적 완화였었으니까 요 구조가 지금 현재 유로존 쪽의 규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3월 이후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3월달 이후에는 시장이 나쁜 부분들보다는 좋은 모습들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크게 겁먹을 부분들이 없고 유로존 쪽에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로존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22쪽의 자산 총계가 바닥을 치고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파란색 유럽계에 대한 누적 순매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자산 총계가 증가가 됐을 때 유럽계 누적 순매수, 즉 우리나라에서 유럽계가 매수해주는 자금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2015년도 상반기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결국 외국인 쪽의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자금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연기금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2015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화면을 좀 통해서 HTS를 통해서 좀 보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신 애들 돈 없어요. 보험 애들 돈 있습니다. 보험원 자금이 있죠. 이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 말씀을 좀 얘기 드렸을 겁니다. 퇴직연금보험법이죠. 401K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증시는 대세상승길로 걸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험 쪽도 충분한 자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연기금 쪽의 순매수로 기관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부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겁니다. 보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라든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즉 보험에 대한 자산이 증가가 되면서 특별 계정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금액 자체, 비율 자체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 쪽으로의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좀 더 화랑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계속적으로 이 보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401K가 법안이 진행이 되고 발의가 된 이후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즉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지만 지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안전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보험 쪽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이에요. 연기금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금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 뭐 재고가 바닥이 단다, 뭐 몇 년 동안 가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으로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도 보험 쪽에서도 주식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수급적인 부분은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수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업종별 12개월 EPS 추정치를 보게 된다라면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 같은 예상치입니다. 전망에 불과해요. 전망에. 그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작년 2분기 때부터 바닥을 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EPS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탄력을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2015년도에 대한 EPS 추정치라든가 이 부분들을 보더라도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PS가 증가되는 분들은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별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중바닥을 찍었죠. 이렇게 이중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닝 쇼크가 났던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 영업이익 조단이었었죠. 손실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들은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낸 거죠. 부실을 한꺼번에 떨어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의 안 좋은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적자가 나올 그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올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올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건데 여기저기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진드감치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2015년도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난 시간 동안에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이게 향후에 3월 이후의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슴 한편, 머리 한쪽에는 좀 두시고 수급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유동성은 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불안하게 빠지거나 했을 때 유동성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새겨서 좋은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는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들 하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을 찍고 빠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는 뭐 캔들이 될 수도 있고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것만 보면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들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기술적 부분들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할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나는 차티스트야. 나는 차티스트고, 그죠? 이게 나온다면 나는 가치 투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티스트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부분들이죠. 가치 투자는 그 회사에 대한 가치, 밸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가치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인 흐름들로 많이 접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아마 이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차트를 보고서 종목 선정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좀 차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동평균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거래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 혹은 캔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다 놓고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부분들인데 이 정배열 초입 얘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도 아마 한 4개월 정도나 한 5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올해 내내 정배열 초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증가 확인. 이 부분들이 필수적이에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다음 부분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얘기들이 있냐면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어떠한 부분들? 차트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우선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들이 차트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좀 보실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결과론적인 것만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매수 주체가 있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많이 팔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종목 상담을 하거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왜 빠질까요? 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누가 많이 팔아서 빠집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버릇이 여러분들께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ROE가 얼마만큼 나오며, EPS 증가치가 얼마만큼 나오고, 영어 들어가잖아요. 골치 아프고요. 그죠? 대신에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랜빌의 법칙이요, 엘리어트 파동이요, 일목균형표요,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게 되죠.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 방법들, 즉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기술적 분석을 이미 버릇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격 과다 종목의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엔 최근 들어서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기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 갖고 주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 5천만 원이 됐어. 이거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회복을 하려면 오늘 사갖고 한 10% 먹고서 팔고, 다른 종목에서 또 들어가서 수익 내고 팔고, 그렇게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게 된다면 손실폭도 빨리 축소를 할 수 있고 원금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찾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식화되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기법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때 스킬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노하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법은요, 모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아니면 박스장이든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80% 이상 돼야지만 기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2종목 손절하고 8종목 수익이다 인정합니다. 하락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 관리 때 필요 없고 무조건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방법은 80% 이상 된다라면 그건 기법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돈 싸들고 가서 배워올 테니까. 그래서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8종목 선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경제에 전화해 주십시오. 1577-7451번 전화해서는 80%의 확률이 되는 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근데 한번 안 좋거나 약세장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확률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결과론적으로는 공식화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비중에 대한 관리예요. 비중에 대한 관리가 됐을 거고 손절이라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단기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회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회전율은 좀 상당히 높은데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고 롱런, 길게 투자를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배열 초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배열 초입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격 과다한 종목군보다는 안전하게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격이 큰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권역이라든가 아니면 고점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당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제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변동성을 없애버리게 된다라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정배열 초입군군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격 과다한 종목군들보다 안전한 종목이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모든 주식은 정배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즉 역배열에서 박스를 거치고 정배열을 만든 이후에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역배열 권역에 있다가 박스 권역으로 진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이 박스 권역에서 정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뭘 주면? 시간을 주게 되면 시세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쉬워요. 이거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배열 이후에 이슈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재료를 뻥 하고 터트리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단점은 요거예요.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단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는 이유는 오늘 들어가서 오늘 당장 승부를 내고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종목군들을 보게 됩니다. 빨리빨리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시간이 빨리빨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을 좀 보셔야 되겠죠? 실적과 매출에 대한 증가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공식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되고, 그죠? 선택을 했다라면 정배열 초입을 봐야 되고, 정배열 초입에 골랐는데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알죠?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이 들어가요. 언젠가는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잘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 단기적인 이슈나 테마성의 흐름들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주가는 되돌아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매력적이지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나와야죠. 이 종목. SH에너지화학 보세요. SH에너지화학. 막상막하 투맨쇼 때에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그죠? 1,000원, 제가 편입했을 때 1,070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손실 권역에 있지만 1,000원 이하 권역으로 매수를 한다라면 분명히 수익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하나씩 보자고요. 이때 당시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이에요. 그죠? 정배열 진행이 됐었고 가격 조정이 나왔고 반등 나오고 이중바닥이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줬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보고서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뭘 봐야 되죠? 실적을 봐야 돼요. 2014년도 10월달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3분기니까요. 그죠? 그럼 3분기 실적 한번 보자고요. 201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60억이네요. 2013년도 한 해 동안 쎄 빠지게 벌어서 당기순이익 46억, 영업이익 64억이었어요. 근데 3분기 때만 60억, 당기순이익 한 분기에만 51억. 확정치 나왔죠. 4분기 영업이익 71억에 당기순이익 59억. 1년에 벌 거를 한 분기 만에 벌어드립니다. 완연한 턴어라운드잖아요. 완연한 턴어라운드. 그럼 이런 주식은 사도 좋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정배열 초입 권역에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해도 좋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자리대에서부터 횡보를 하거나 있던 시간이 만으로 2달, 횟수로, 달수로 따져보면 3개월이에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SH에너지화학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재평가를 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이넥스도 막상막하 투매이슈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강연회 때에서도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6,000원대부터 5,000원대, 6,000원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막상막하 투매이슈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아마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는 4자리 주가에서 노는 게 아니라 5자리 주가에서 놀 기업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실적 보셨죠? 흑자로 전환. 그죠? 1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었을 때예요.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었을 때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해줬었고 한 차례 짧은 시세가 나왔었죠. 이 짧은 시세가 60% 이상짜리입니다. 수익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다시 움직였었죠. 이때 당시에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면서 더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주식 잔소리 시간에도 좀 많이 종목 상담 해드리고 했었는데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었을 때 종목군들이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넥스 바이오 섹터잖아요. 셀트리온 신고가가 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 바이오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셀트리온이 하고 있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 때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리노스 한번 볼까요? 오늘 13%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박스죠? 박스. 그죠? 박스 권역에서 전고점 자리 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넘어가게 된다면 어디 폭만큼 올라가요? 요 폭만큼 올라가죠? 요 폭만큼. 그러면 적어도 3,600원, 3,700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리 때 사실 따라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또 하나, 정배열 초입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봐야 되죠? 실적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적 봅시다. 2014년도 확정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2013년도에 800억 정도였는데 2014년 확정 실적 보니까 20% 정도 늘었네요. 1,050억에. 영업이익 43억이었는데 86억으로 2011년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2013년대 28억이었는데 58억. 배 이상 증가됐죠.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식은 사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어요. 아쉽죠.
이런 종목 못 사니까. 그죠? 왜 못 사냐면 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거 매도 치고서 다른 종목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낸다. 누가?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한 종목 한번 볼게요. 뭘 볼까요? YGN을 볼까요? 자, YGN은 정배열 초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13,000원대 넘어갈 겁니다. 실적 좋게 나왔어요. 정배열 초입입니다. 수급 좋아요. 실적도 좋고요. 이 종목을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종목 위주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좀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재훈 멘토 무료 강연회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이에요. 지하철 1호선이죠.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 4층 건물에 위치했는데 이 건물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 가르쳐 드립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요. 제가 때로는 욕도 합니다. 어떤 욕? 왜 이런 종목군들을 사셨느냐? 서로 잘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겠죠. 강연회를 오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고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